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를 이야기해보고 주부의 시점에서 그 영화의 주제를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오늘의 영화는 요즘 다시 상영 중인 아마데우스입니다. 밀로스 포먼 감독은 1985년 제5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마데우스로 8개 분야의 상을 받았으며 남우주연상을 받은 살리에르 역의 머레이 아브라함의 내면 연기가 볼만했습니다. 영화는 노년이 된 살리에르가 자기가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절규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서 신부님에게 고백 성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제가 아닌 그야 했습니까? 이때 모차르트 고향곡 25번 1악장은 마치 살리에르 마음을 대변한 듯합니다. 비엔나 왕실에 잘 나가는 살리에르 단장은 당대 최고 작곡가이며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존경심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로 소문이 자자한 모차르트가 궁금했는데 궁정에서 우연히 본 모차르트 괴상한 웃음소리와 천박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나오자 멋지게 자신의 곡을 지휘하는 모차르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행동과 웃음소리는 경망스럽고 음악 신동의 모차르트. 그는 모차르트에게 묘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신을 원망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이시여, 저런 쓰레기 같은 자에게 그토록 놀라운 재능을 주시다뇨. 저는 억울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버립니다 하며 그는 십자가를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천재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삶은 어떨까요?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궁정이나 상류사회에서 연주하다 보니 화려한 옷과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당구대를 집에 설치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결혼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진행해버립니다. 결혼 후에 부부가 똑같이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작곡과 연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사치스럽고 계획성 없는 생활로 가난에 시달리며 과로로 인하여 모차르트의 건강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모차르트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피아노 협주곡 20번 1악장이 흐릅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증오하고 질투하면서도 음악성은 인정하기에 그 공연도 보고 어찌 보면 도움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가짜 이름으로 레기엠을 의뢰하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진 모차르트를 압박합니다. 오페라를 의뢰한 친구까지 일주일 후 극장 공연을 해야 된다고 화를 내며 악보를 독촉합니다. 결국은 유명한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이 열리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온 모차르트는 음악을 지휘하다가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마침 그의 공연을 보던 살리에르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안정시키는데 정신을 차린 모차르트는 누군가의 누쿠소리를 레기엠 곡을 독촉하러 왔다고 착각하며 살리에르 보고 나가보라고 하는데 사실 마술피리 친구팀들이 걱정되어 문안과 작곡료를 주고 가는데 살리에르는 숙입니다. 오히려 의뢰한 작곡을 내일까지 완성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쓰러져가는 모차르트를 압박하는 지독한 증오와 질투의 화신입니다.
힘이 다한 모차르트가 몸이 약해져 악보를 그릴 수 없을 때 살리에르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악보를 받아 적습니다. 사실 살리에르 의도는 나빴지만 그도 나름 유능한 음악가였기에 침대에서 모차르트가 불려주는 계명을 빨리 받아 적을 수가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악보를 그리 빨리 받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이해심이 있고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자기의 자존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모차르트는 죽기 직전 허탈하게 웃으며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살리에르가 수용되어 있는 19세기 정신병원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정신병동에서 태어나면서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서 나는 평범한 사람의 대변자, 평범한 사람의 챔피언이다 외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모차르트라는 실존 음악가를 다루면서 음악 완성도가 아주 높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는 37살까지 약 600곡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요. 교향곡, 실내악, 협주곡, 오페라 등 장면에 어울리는 곡을 어찌 그렇게 잘 골라냈는지 아름다운 영상과 어울리며 감흥을 자아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연기와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하는 영화로 남자 의상의 화려함과 당시 유행인 것 같은 다양한 모양의 가발이 무척 신비합니다. 물론 여자들의 아름다운 의상은 기본이고요. 오페라 장면은 1980년대 작품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정말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가 꼭 실제 사건만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역사적 인물의 전기 영화는 감독이 어느 사건을 부각하느냐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모차르트가 아니고 살리에르가 주인공으로 살리에르 증후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는 수재가 천재를 따라갈 수 없어서 상대를 질투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저희들은 천재를 질투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모차르트가 살리에르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살리에르 인기가 모든 공연을 가져가서 본인의 벌이가 막막하다는 투정 섞인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하네요. 당시 평론에서도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주제의 내면을 그리는 것은 영화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의도된 매력이죠. 살리에르증은 아니지만 나는 어렵게 노력하는 일을 다른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나 좌절감과 질투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 제가 잘하는 것과 소질 없는 것은 조금 구분이 되더라고요. 살리에르가 아니더라도 내가 소질없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번민은 할 짓이 아니랍니다. 비교하지 않고 특성을 인정하면 됩니다. 소질도 그렇지만 인내심의 분야에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참고 지나가는 일이 본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계획과 약속이 정해지면 그것이 변경되는 것을 엄청 참을 수 없더라고요. 물론 저의 인내심과 이해심의 부족입니다. 또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에 2차로 우울한 마음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래가지 못하고 후다닥 뉘우치며 다시 길을 향해 떠나는 것이죠. 영화 마지막 장면에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살리에르는 내가 언제 그렇게 괴로워했던가 하는 얼굴이 아닌 정말 어린아이처럼 밝은 얼굴로 외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의 대변자, 평범한 사람의 챔피언이다. 야후 하는 외침으로 우리도 지금 바로 어떠한 고민이 있다면 모두 잊어버리고 환하게 외쳐봅시다. 그것이 감독님의 바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다 마리아였습니다. 다음 영화 기대해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